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감정의 작동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1편이든 2편이든 주인공이 이제 그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주인공이고 마치 그걸 조율하는 메타적인 감정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대기 하드커버의 장대기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인사이드 아웃 2 영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혹성탈출 영화를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었는데요. 그때 재밌다고 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뭐 제가 영화를 하는 유튜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중에서 되게 재밌고 또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혹은 지식의 측면에서 같이 얘기해 볼 게 있는 것들은 저도 열심히 보고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상영하고 있는 인사이드 아웃 2 이 영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인사이드 아웃 1이나 2는 결국 인간의 이모션, 감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오늘 그 인사이드 아웃 1, 2에 나오는, 특히 2에 나오는 인간의 감정, 감정의 기능, 감정의 발달, 그런 감정들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영화 그 유튜브의 특징은 제 책을 같이 소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감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드커버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기로 할까요? 식물이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키우는 선인장이나 여러분이 키우는 화초가 감정을 갖고 있어서 오늘은 되게 슬프다 기쁘다 꽃에게 무슨 뭐 베토벤을 틀어주면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식물은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은 신경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신경계가 없죠. 그럼 동물은 감정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동물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도 결국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도 감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동물에겐 감정이 있고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감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죠. 동물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움직임을 모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은 뭡니까? 이모션이죠. 그러니까 모션과 관련이 있다고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동물들은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은 뇌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운동을 관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물에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건 자원을 빨리 획득하는 거고 필요한 자원들을 받아들이는 걸 텐데 식물은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하죠. 광합성도 하고 뭐 또 햇빛을 쫓아가기도 하고 등등등. 동물들은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거나 아니면 짝을 찾거나 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 그게 필요하죠. 더 앞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모션입니다. 이 감정의 예를 들면 감정의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 슬픔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라고 감정을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긍정적 감정은 계속 가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가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부정적 감정은 잠깐 홀딩하고 혹은 뒤로 백해 라고 하는 일종의 회피 동기를 줍니다. 긍정적 감정은 일종의 접근 동기를 주고요. 부정적 감정은 회피 동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일종의 기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동물들의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의 큰 부류로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다윈 책을 가져왔는데요. 다윈의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관하여 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의 감정과 다른 동물들의 감정을 연결시켜요. 그러면서 일종의 기초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감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베이직 이모션 같은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쁨, 슬픔, 공포, 그 다음 놀람, 그리고 역겨움, 뭐 혐오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그냥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게 갖고 있다. 다윈의 일기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런던에 있는 그 동물원에 갔어요.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제니라고 하는 오랑우탄이 있었습니다. 그 오랑우탄을 관찰한 거예요. 그때 사육사가 뭔가를 제니한테 줄 듯 말 듯 하니까 이 제니가 약간 삐진 거죠. 그 부분을 일기에 씁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기 아이의 어떤 삐진 것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을 남겨요. 그래서 그 다윈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관하여 라는 것서부터 사실은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연구가 본격화됐는데 그 다윈부터 기본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폴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 에크먼이라는 학자가 감정 표현에 대한 보편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가령 파푸아 뉴기니 사람의 어떤 감정 표현을
찍은 사진들, 뭐 그다음에 뭐 어떤 서양의, 동양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을 찍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넌 이게 뭔 것 같아? 이게 뭐 놀람인 것 같아? 아니면 기쁨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권에 상관없이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베이스 이모션이라고 하고, 심지어 이 폴 에크먼은 FBI에서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거기 거짓말을 통과한 사람들 경우에도 사기를 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범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가 뭐 질문하고 표정을 관찰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는 통과해도 이 표정을 만드는 근육들은 속일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관점에 근거해서 이 폴 에크먼이 사기꾼을 찾아내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의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만큼 표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게 어떤 감정 연구의 아주 고전적인 어떤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이드 아웃 1, 2를 보면 1에는 기쁨, 슬픔, 공포, 역겨움, 분노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역겨움을 여기는 까칠이라고 표현했는데 적절한 그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fear, 공포를 소심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는 진짜 그야말로 두려움 공포인데 소심이는 조금 이게 다르죠. 그래서 그 지금 이 번역어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감정이라는 것을 딱 어떻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비슷한 애들, 그 다음에 뭐 기쁨 비슷한 애들, 슬픔 비슷한 애들 이런 식으로 묶을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인 그런 이론은 이렇게 범주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3개든 6개든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이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 사실 감정 연구의 아주 고전적인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최근에 과연 그런가?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6가지, 그 다음에 아무리 많더라도 범주화가 될 만큼 그렇게 명확한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연구자입니다. 이 연구자는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How Emotions are Made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 연구들을 종합해서 쓴 책인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에는 한 2가지가 있지만 중국에는 5가지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폴란드에는 역겨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본과 한국에는 어리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때를 쓰는 거, 어린 아이들이.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누이 쪽에 보면은 눈에 대한 형용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지역에는 눈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이라는 것이 문화나 시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디는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그런 어떤 상황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실제로 감정 표현이라는 것이 단어로 표현되겠죠. 그 단어라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 급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감정도 심지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된다. 그래서 심리적 구성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증거들을 몇 가지 드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도 기쁨, 슬픔, 공포 이런 기초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명확한 거는 어쩌면 긍정적 감정, 이 정도는 명확하지만, 긍정적인 느낌, 이런 거는 명확하지만, 그거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전적 이론의 큰 반론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재반박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은 기본적으로 1편이나 2편이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된다, 범주화된다,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입니다. 이 책도 읽어보시면 인사이드 아웃을 비판해요.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리사 펠드만, 이 베럿이 같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런 심리적 구성 이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이냐?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표현은 다양할 수 있고, 표현은 심지어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일종의 그 표현이 아닌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보편적인, 아주 원초적인 보편성은 사실 존재한다. 더 연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그 최소한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특성들은 다 공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건 인정할 수 있다. 마치 이제 라일리의 경우에도 불안이라는 것이 원래 라일리가 어렸을 때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춘기가 됐을 때 굉장히 그것이 도드라지고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나타나듯이 사람의 시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생애사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보편적인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또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재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 1, 2나 다 이게 약간의 과장이 있지만 비판자들의 하는 비판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뭐냐면 뇌의 어떤 부분이 슬픔을 관장하고 있다. 뇌의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기쁨을 관장하고 있다. 이걸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구획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획화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획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뇌는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뇌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범주와도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베이직한 보편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학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의 컨설팅을 받았을 테니까요.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다 존재하고 긍정적 감정만이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부정적 감정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실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의 기능이 회피하게 만들고 조심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은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불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정의 진화, 감정의 기능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 랜디 네스가 쓴 Good Reasons for Bad Feelings. 우리나라 말로는 이기적 감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질투가 느껴지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역겨움이 느껴지거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 개체에게는 사실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에게는 매우 좋은 거죠. 아니 역겨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뭔가 어린 시절에 냄새나는 것에 그냥 어프로치를 했을 것이고 접근했을 것이고 그걸 먹었다고 그러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질투심이라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되지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 이 부정적인 감정도 사실은 진화적으로 엄청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쁜 감정들도 부정적인 감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감정을 범주화하고 감정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브라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브라니 이제 인사이드 아웃 2의 주인공인데요. 1편은 기쁨과 슬픔이 서로 갈등 관계였고 슬픔을 약간 제어하는 과정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쁨이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어느 정도 조율하는 그 과정. 너무 불안이 증폭되는 거를 막는, 그러면서 약간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 영화가 실제로 감정의 작동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1편이든 2편이든 주인공이 이제 그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주인공이고 마치 그걸 조율하는 메타적인 감정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감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고 그것의 결과값으로서 뭔가 진행되는 것이지, 또 우리가 자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지, 감정 중에 누군가가, 여기서 기쁨이가 이걸 주도해서 결국에는 뭔가를 조율하는 일종의 대장 감정? 이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기초 감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기초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들의 수많은 어떤 범주들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조율한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불안이가 이제 2편의 주인공 감정인데요. 불안에 대한 연구로 되게 연구서로서 되게 좋은 책이 또 있습니다. 이거 진짜 또 하드커버죠.